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인공지능 키워드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 인공지능 키워드를 다룰 때 핵심은 인공지능에 대해 전혀 기본 지식이 없거나 혹은 좀 문외한이다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좀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 매체, 뉴스나 이런 SNS 등에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인공지능 기술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AI가 사람을 대체할 것이니 이러한 뉴스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 때문에 겁을 먹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알만한 그런 요소들, 그런 핵심 단어들을 좀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10개가 좀 넘는데 다뤄보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 혹은 그리고 어떤 거품이 꺼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잘못된 인식들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도 다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키워드를 다루려면 인공지능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말 그대로 인공적인 지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참 실제로 로봇이 지능을 갖고 있나요? 혹 실제로 이 인공지능이 감정이 있나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우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은 그냥 계산기입니다. 이 계산기예요. calculation 하는 컴퓨터 계산기인데 이 계산 능력이 엄청나게 좋은 계산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마 초등학교 수학 시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문제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3을 넣었더니 항상 넣은 거에 더하기 5를 해주는 기기가 있다고 한다. 그럼 뭐가 나올까 하면 여러분들이 8을 적었을 건데 이런 구조를 갖는 게 결국엔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입력이 있을 때 출력이 있다. 이게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스스로가 어떤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스스로가 출력을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실제 사람의 지능은 뇌에서 생각하고 뭐 다 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막 뭐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인공지능은 지금은 없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뇌를 대체하는 지능을 가지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입력과 출력이 있는 엄청나게 계산 능력이 좋은 계산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딥러닝은 뭐냐? 이게 참 헷갈리는 개념이에요. 인공지능에 대해 모르는 분들은 말 그대로 깊은 이고 러닝은 학습이잖아요. 깊게 학습한다예요. 뭘 깊게 학습하는 거냐? 아까 다시 그 예제를 가져와 볼게요. 입력과 출력이 있어요. 입력과 출력이 있는데 여기에 뭔가를 대입을 해요. 뭔가 입력을 하면 출력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안에 뭔가를 계산을 할 텐데 우리가 그냥 상점에서 파는 계산기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겼잖아요. 단순하게 생기고 입력을 하면 출력도 바로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에 들어있는 칩도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대규모 이미지 처리를 한다던가 혹은 뭐 음성 인식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조금 이런 간단한 칩으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안에 내부 구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내부 구조가 복잡하고 그래서 학습을 깊은 내부 구조를 통과해서 나온다. 이것이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매우 복잡한 계산기다라는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 내부 구조를 학습하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도학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뭐 수학을 배우던가 이러면 선생님들이 개념을 알려줍니다. 개념을 알려주고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하면서 문제가 있고 풀이 과정을 쭉 보여주신 다음에 답 이렇게 내죠. 그러면 지도학습이라는 것은 문제와 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답을 내놔라. 단순히 이렇게 입력과 출력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빠진 게 있죠. 사실 우리가 문제만 보고 문제와 답을 본다 그러면 좀 고난도의 문제는 풀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서 미적분을 처음 배웠어요. 그러면 미분의 정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뭐 적분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요. 다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이거 모르고 문제를 주고 답을 준다. 그리고 알아서 풀어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 내재적인 문제의 특성, 미적분이다라는 문제의 특성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컴퓨터 보고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굉장히 심층적인 딥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풀립니다. 신기하게도. 그래서 미적분에 대해서 몰라도 이 컴퓨터는 그냥 이 숫자만 보고 미적분 푸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입력과 출력, 답을 주고 이 내부 구조를 그거에 맞춰 최적화를 해라 라는 것이 지도학습이 하는 역할입니다. 좀 다른 개념으로 강화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강화학습 역시 입력에 대해 출력을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아까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정답을 줬잖아요. 문제를 주고 정답을 주고. 그런데 강화학습에서는 조금 접근 방법이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문제를 한 20개 풀게 합니다. 20개 풀게 한 다음에 채점을 해줘요. 그래서 너 점수 95점이야. 너 점수 85점이야. 점수를 알려주는 겁니다. 문제를 풀게 하고 문제에 대한 답을 안 알려주고 점수만 알려줍니다. 그리고 85점 받았으니까 다음에는 95점 받도록 알아서 학습해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간단한 구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강화학습 같은 경우는 어떤 보상 혹은 반대죠. 커스트
혹은 리스크. 이 반대 개념이긴 한데 똑같죠? 보상을 최대화하라 혹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라, 이런 방향으로 학습을 하도록 컴퓨터에게 시키는 겁니다. 이 강화학습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 학습 회로 중에 강화학습 회로가 있어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최대화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도학습이랑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습에 관해서는 좀 간단히 알아봤고, 이제 모델 중에 요즘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생성 모델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아까 말했던 거는 정해진 문제가 있으면 항상 정해진 정답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해진 정답이 있거나 이 내놓는 결과에 대한 점수를 알려주거나, 그래서 입력과 출력이 굉장히 정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였는데, 이 생성 모델이라는 거는 좀 결이 달라요. 어떤 거냐면 그냥 만들어냅니다. 그냥 만들어내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컴퓨터가 뭔가를 시키지 않았는데 그냥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고 했잖아요. 목적에 맞는 거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람 얼굴이 학습이 되어 있다고 할게요. 사람의 얼굴이 굉장히 많이 학습이 되어 있어요. 사람 사진, 증명사진 같은 거 다 학습을 해서 이 출력을 내놓는 거는 사람 얼굴을 내놔요. 사람 얼굴을 내놓는데 똑같은 사람 얼굴, 데이터셋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조금 달라요. 여기 없는, 데이터셋에 없는 사람의 얼굴이에요. 그런데 진짜 사람 같아 보여요. 이런 거를 출력하는 게 생성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좀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드는 게 생성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가짜 뉴스 같은 것도 막 봤었는데, 가짜 뉴스도 역시 생성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진짜 같이 뉴스를 가짜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 다 생성 모델을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려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네트워크,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는 랭귀지 모델 같은 게 다 학습이 되어야겠죠. 이런 학습 구조 자체는 딥러닝으로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모델을 생성을 하는 것이 생성 모델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원래 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한국어로 된 번역이 좀 부자연스러워서 제가 그냥 가져온 건데, LLM이라고 돼 있어요. 뭐의 약자냐면 Large Language 모델의 약자예요.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에는 입력 출력이 이렇게 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렇게 입력 출력이 있는데, 우리가 내가 안녕이라고 물어보면 항상 뭐 잘 지냈니? 라고 답변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잘 지냈니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뭐 날씨가 어때 대답을 할 수도 있고, 나올 수 있는 답변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해진 정답이 없다. 그런데 그렇다고 뭐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되죠. 좀 부자연스러운 답변은 피해야 되고 자연스러운 답변은 지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언어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대규모로 데이터셋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냐면, 문서 같은 걸 쭉 데이터셋으로 입력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다음에 나올 것을 예측하라고 뭐 지도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 자체를 그냥 이 언어 자체의 구조를 학습하고 이 단어와 단어 사이의 배열을 학습하는 거예요. 즉 언어 자체를 학습한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말과 말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고, 대충 이 사람이 다음에는 무슨 말을 하겠거니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한 문맥상의 관계,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것이 결국엔 large language 모델에서 딥러닝으로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GPT 모델로 이용해서 챗GPT를 만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번역을 한다던가 다양한 언어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지도학습이 들어가게 됩니다. 번역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문장 구조 사이를 일단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상세한 태스크들을 지도학습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 강화학습도 쓰이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언어 모델을 다룰 때는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규모 언어 모델이다, Large Language 모델이라 해서 LLM이라 하고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영어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경사하강법이라는 것도 많이 등장은 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크게 많이 등장을 안 하는데 경사하강법으로 학습을 했다더라, 이런 식으로 좀 현학적으로 나온 경우가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경사하강법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요. 입력이고 출력이에요. 1을 넣었더니 1이 나오고, 2를 넣었더니 2가 나오고, 이렇게 입력한 거 그대로 나오는 이러한 데이터셋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당연히 이 직선이겠거니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겠죠. 그런데 컴퓨터는 이걸 모르잖아요. 컴퓨터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학습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그렸던 블랙박스를 다시 가져올게요. 1을 넣으면 1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학습이 안 된 상태에서는 뭐 다른 대답이 나올 수도 있죠. 0.5가 나올 수도 있고 1.5가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원래 정답이 1이잖아요. 1과의 차이가 어때요? 여기는 커져야 되죠? 아니면 작아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원래 정답과 차이 있잖아요. 이 차이를 좁혀간다. 이 차이를 좁혀가는데 이 차이를 어떻게 좁혀가느냐? 경사하강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0.5가 여기인데 1로 가야 돼요. 그러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거를 조금씩 올라간다. 물론 이건 상승이긴 한데 차이 자체를 줄여간다는 데서 경사하강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엄청난 게 아니라 그냥 차이를 줄여나가는 지도학습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신경망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인공신경망이 왜 인공신경망이냐? 뇌 있잖아요. 뇌에 이렇게 신경들이 막 있잖아요. 이 신경들이 서로 이렇게 막 얽혀 있거든요. 이렇게 있고 다음 신경으로 가고
또 다음 신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막 얽혀 있는데 이 얽혀 있는 구조랑 이 컴퓨터의 뉴럴 네트워크의 내부 구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입력을 하면 출력이 나오게 돼 있는데 입력이 들어가고 출력이 나오는 이 안의 구조가 굉장히 실제 신경이랑 비슷하다 라고 해서 나오는 게 인공신경망이거든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다 계산기예요. 그래서 이 계산기 레이어 하나하나 엄청나게 많은 계산기가 병렬, 진결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고 넓은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학습시키는 것이 딥러닝이다 라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별거 아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CPU와 GPU 같은 경우도 우리 인공지능 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본 단어 중에 하나일 거예요. 사실 컴퓨터 그 용어잖아요. 이거는 중앙 처리, 그리고 이거는 그래픽 처리인데 이거를 왜 우리가 그러면 인공지능에 쓰나요? GPU는 뭐 그래픽스 할 때 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GPU를 쓴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굉장히 많은 종류의 데이터셋을 다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병렬 처리를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병렬 처리를 해야 될 경우가 있고, 그리고 데이터 자체가 플로팅 연산에 유리한데 이게 뭐냐면 데이터셋 자체가 뭐 소수점 막 나올 때도 있고 플러스 뭐 마이너스 부호부터 나올 때도 있고 이런 연산 처리들이 CPU보다는 GPU 안에서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병렬 처리도 있고 기본적으로 같은 연산을 수행할 때 GPU가 조금 더 파워 소모가 적어요. 그런 입장에서 GPU를 쓰는 것이고 뭐 이게 그래픽스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연산 측면에서 좋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좋은 GPU를 사용한다는 것은 뭐 결국에는 연산 속도가 빠르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텐서, 행렬, 벡터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을 조금 배우다 보면 나오는 개념들 중에 하나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 있는데 이게 흑백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화소라고 하죠. 이미지에 이렇게 다 픽셀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흑백인 경우에는 이 픽셀 하나에 0에서 255의 값을 가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는 가로 세로의 뭐 1.픽셀 너비를 갖는 데이터잖아요. 이렇게 2차원의 데이터가 있는 것을 행렬이라고 해요. 2차원. 여기 만약에 색깔이 있는 걸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3차원으로 바뀌죠. 이렇게 가로 세로 그리고 빨강 초록 그리고 파랑에 대한 데이터. 그럼 이렇게 3차원으로 바뀌잖아요. 3차원 이상의 데이터를 텐서라고 부르고, 벡터 같은 경우는 그냥 1차원입니다. 이렇게 1차원으로 되는 걸 벡터라고 불러요. 네,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3차원 이상인 경우만 텐서라고 부른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모방학습 같은 경우에는 지도학습에 속하기도 하고 강화학습에 속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입력 출력이 있는데 이 입력 출력을 정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까 예제를 주면 풀이 과정을 보고 정답을 내놓는다 했잖아요. 모방학습이라는 것은 문제도 주어지고 정답도 주어지는데 더 디테일하게 선생님이 푸는 풀이 과정이잖아요. 이거까지 그냥 다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와 정답 사이를 단순히 이렇게 그냥 강박적으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접근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구나, 이걸 다 느끼면서 학습을 한다고 하는 것이 모방학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같은 거 배울 때 선생님이 예제 푸는 거 보고 풀이 과정을 보고 유제를 풀고 연습 문제를 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사람이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는구나 똑같이 모방해보자 라고 하는 데서 모방학습이라고 부르고, 이거 자율주행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방학습이다 하면 시전자, 그러니까 좀 잘하는 사람, 엑스퍼트, 잘하는 사람이 보는 걸 보고 따라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형회귀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선형회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어떤 입력과 출력 있잖아요. 입력과 출력이 있는데 이 입력과 출력이 어떤 직선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 선형회귀입니다. 로지스틱 회귀는 반대로 예를 들어서 뭐 이 사진이 있어요. 하나는 고양이고 하나는 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사진은 고양이입니까? OX, 개입니까? OX. 이렇게 바이너리 OX로 나오는 것을 판별하는 거. 그러니까 데이터가 0 아니면 1이에요. 그래서 이 0 아니면 1 같은 거를 판별할 때 로지스틱 회귀를 쓴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류 문제를 풀 때 사용하는 가장 간단한 종류의 머신러닝 모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용어들을 훑어봤어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인공지능 기법들이 존재하고 하지만 일단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것들 먼저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더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들이 점차 넓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